경남 소식이고 네. 경남일보에도 그런 소식이 많이 적혀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동향 네. 그리고 일본의 동향에 대해서는 비록 지방신문이긴 하지만 아주 굵직굵직한 일에 대해서는 꼭 그 외보라는 난을 통해서 중국의 사람들은 이렇게 변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경남일보를 창간을 칠 때가 이제 1909년, 10년, 뭐 11년, 결국 13년까지 갔었으니까, 네. 갔으니까 그 가운데는 신해혁명 이야기도 그 경남일보의 그 외본안에 실리거든요. 네. 또 어떤 거에 대한 이야기가 신해혁명, 신해혁명. 1911년 네. 송문이 일으킨 중국에서의 그 말하면 건드려가는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죠. 네. 이제 그런 내용들이 경남일보에 실린다는 것은 네. 이 신문을 읽는 경남 사람들이 그런 소식을 듣는 거죠. 네. 그런 소식을 들으면서 과연 우리 그 말하는 대한제국은 또는 조선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선생님은 황성신문 같은 경우는 더 많은 외보가 실리거든요. 여성 참정권 운동이라든가, 그 다음에 보통선거에 대한 이런 전 세계의 동향, 또 뭐 사회주의 정당들의 동향까지 외보로 가끔 실립니다. 이제 그런 거로 봐서는 선생님은 우리가 이제 비록 이게 이제 이 동아시아에 살지만은 세계의 여러 변화들을 보면서 앞으로 나갈 진로를 정해야 된다고 생각하신 거죠. 그런 점에서 대단한 선각자이시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양평화론을 말씀하셨거든요. 네. 지금 이제 우리가 알기로는 이제 동양평화론은 안중근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이제 유일하게 나와 있습니다만은 네. 장지현 선생하고 이제 곧 그 황성신문의 뒤를 이은 박은식 선생이 계속해서 이제 동양평화론을 말씀하셨습니다. 장지현 선생님하고 또 어떤 분이요? 그 이제 임시정부 2대 대통령 박은식, 임시정부 2대 대통령. 박은식 선생. 네. 두 분이 이제 이어서 이제 위암 선생 다음에 이제 투표를 받은 분이 이제 박은식 선생인데, 네. 이 이제 동양평화론의 이제 그 요지는 네. 일본을 중심으로, 일본이 어쨌든 동아시아에서는 제일 먼저 근대화했고 더구나 서양을 거의 따라잡은 수준까지 발전했기 때문에 네. 일본을 중심으로 이제 한국과 중국이 힘을 합쳐서 네. 동양이 공동으로 번영할 수 있고, 네. 이 동양 평화가 보장돼야만이 세계 평화가 보장된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일관하셨고, 네. 더구나 그 시절에는 이제 중국이 그야말로 그 서양의 말하자면 강대국들에 의해서 갈갈이 찢기는 그런 시절이었잖아요. 네. 이제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세계가. 네. 서양이 힘이 있고 기술이 발전했다고 해서 동양을 이렇게 함부로 달아서는 안 된다. 네. 그러려고 하면 한중일이 힘을 합쳐서 공동 번영의 길을 모색해야 된다. 이게 이제 선생님의 일관된 그 말씀이었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일본인에 대해서도 적대적이지가 않았죠. 한중일이 공동으로 번영해야 되는데 일본하고 완전히 각을 세워버리면 이게 뭐 기본 존재가 깨어지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점에서 이제 예를 들면 안중근 선생님은 일본이 동양 평화를 배신했기 때문에 이 동양 평화의 적 이토 히로부미를 이제 하얼빈에서 저격하는 것이죠. 이제 그렇지만 이제 위암 선생님은 끝까지 이걸 포기를 못 하신 거죠. 비록 그러하다 하더라도 우리는 한중일 힘을 좀 합쳐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가졌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선택을 하신 겁니다. 선생님께서 지금 들려주시는 얘기 중에 장지현 선생님께서 예전에 이제 저희 경남일보의 외부를 통해서 네. 세계적인 네. 흘러가는 소식을 전해준다거나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셨는데, 또 이제 저희 신문 창간 기념일 이 기사가 나갈 거거든요. 그래서 그 강연 다니시는 내용 중에 장지현 선생님과 저희 경남일보와 일화를 좀 더 뭐 다루시는 내용들이 있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그 이제 처음에는 네. 그 당시 이제 경남지사가 황철이라는 분이었어요. 황철. 철. 네. 예, 황철이라는 분이었는데. 경남지사요. 경남도지사도 도지사, 예. 네. 그래 경남지사였고,
뭐 그 전에도 이제 아까 장 시장이 말했다시피 그 마산 인근에는 인농장시들도 많고 네. 또 그 지인들이 많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일찍부터 이제 그 당시 선비들의 어떤 동향이라 하는 그런 겁니다. 이제 학파의 흐름에 따라서 경남에도 많은 그 이제 그 남명 선생 따르는 사람들이랑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경남 선비들하고 교류를 일찍부터 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그런 차에 경남지사가 이제 이 황성신문을 참 이거 지방신문을 만들겠다 하면 내려오시오 하니까 내려갔는데 가니까 뭐 위암이 왔다 그러니까 뭐 경남에 있는 유력 인사들이 다 모여드는 거죠. 그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강위수입니다. 위수. 잠시만요. 제가 네. 이름 한번 적을게요. 강위 위아래할 때 위. 삼수변에 이거 한글로 적으면 그, 위아래할 때 위. 위나라의 위 맞습니다. 위나라의 위. 예. 물수할 때 수. 예. 한글로 적을 때. 이 네. 생존전이 있습니다. 그분은 워낙 유명해서 네. 생존전까지 있습니다. 있고. 위암이 왔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몰려들었는데 네, 그 중에 그- 한 분이 광위위수 선생님. 네. 이제 광위수는 돈이 뭐 지금 돈으로 말하면 한 400억 정도에 되는 대단한 부자였고 일찍 그 건재를 받아들인 사람이고. 네. 근데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그 친일로 기울어 가지고 네. 논문 몇 편이 나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친일로 기울여서 어떻게 됐다고요? 논문이 몇 편 나왔죠. 아 논문이. 네, 아, 관련 네. 논문이 네. 몇 편 나왔는데 네. 뭐 조금 이제 비판적으로 써진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이제 돈이 있는 사람이 장 선생이 이제 여기 내려와서 지방 신문을 하신다 그러니 내가 주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주로 참여를 하죠. 그리고 이제 진주에 있는 이제 말하자면 뜻 있는 젊은 지식인들이 이제 기자로 참여를 하게 되죠. 네. 그 중에 또 이제 한 분이 이제 추범 권도용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추범. 예, 호가 추범입니다. 가글 갈추. 네. 배범 네. 추범인데 추범 권도용. 권도용. 네. 이분이 이제 위암 선생이 이제 주필에서 이제 주필에서 밀려난 뒤에 이제 다음 주필을 맡은 분입니다. 아, 네. 다음 주필을 맡은 분인데 이제 이분은 처음에는 이제 위암 선생이 이제 집안 일 때문에 이제 진주에 오셨다가 네. 왔는 김에 이제 위암 선생 안 만나고 받아 이러는데 네. 두 사람이 막 너무 마음이 통해버린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뭐 한 상당 기간을 같이 이제 유하다가 네. 그 뒤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시를 50편 지가 옵니다. 잠깐만요. 네. 권도용 예, 선생님께서. 예,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화답으로 이제 위암 선생이 진양자병이라는 시를 또 12편을 짓습니다. 잠시만요. 시 이름 다시 한번 말씀해 진양, 그 이제 진양. 진주가 옛날 진양이라고 하거든요. 네. 진양잡영입니다. 진양 갑영. 잡. 잡. 이제 잡영. 혼잡하다 잡. 네. 잡영. 잡연. 연이요. 영. 영. 백지영 제 그렇지, 이름처럼 그래. 영. 영. 네. 예. 진양자병인데 그 이라고 12편의 시를 쓰셨다. 네. 그게 이제 주로 이제 촉성루라든가 진주성이라든가 진주 지역에 이제 말하면 유적에 대해서 읊은 거죠. 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두 분이 이제 너무 의기투합을 해서 그래서 이제 위암이 주필 자리에 그 매천황원에 절명시를 싣고 이제 주필 자리에서 밀려나고 난 뒤에 이제 추범을 주필로 이제 이렇게 주필 자리를 맡아달라고. 그래서 두 분이 아마 강위수와 제정을 된 강위수 네. 그리고 이제 주필을 이어받은 위암 선생 그다음에 권도용 이 세 분이 아마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